안녕하세요. 정원규입니다. 제가 이제 제 돌아가신 어머니 이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뭘 하나 좀 이렇게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좀 남겨야 되겠어서 좀 글을 하나 쓰기 시작했는데 한번 뭐 다 이게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얘기일 테니까 옛 기억을 되살리시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아마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형만한 아우 없고 부모만한 자식 없다 이런 말을 그 스님들이 불경을 외다시피 하는 어머니에게서 들으며 자랐습니다. 이 말을 제가 요즘 되새기고 있습니다.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재해석. 그동안은 이제 막연하게 그럼 아우보다는 형이 낫고 자식보다는 이제 부모가 당연히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머님이 그때는 뭐 무슨 생각으로 어렸으니까 하셨는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아니 그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이재명 씨가 경기도 지사로 있으면서 공금을 개인 용도로 별 생각 없이 수년간 수백만 원을 사용했는데 그 자식은, 그 아들은 그렇지 않잖아? 하는 생각이 그때 들었었어요. 아들도 그럴래나?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많은 사람이 들어주지는 않지만 유튜브를 하면서 몇 번에 걸쳐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다 어느 순간 가졌던 생각입니다. 재수없는 놈 이재명을 욕하다 돌아가신 어머니 말씀 생각을 하다니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인가 보기도 합니다. 형과 아우가 어떻고 부모와 자식이 어떻고 하는 제 어머니 말씀은 기실 말 그대로 잘나고 못났다는 뜻이 아니고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윗사람을 공경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형이 잘못하더라도 탓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부모가 혹 이치에 안 맞는 꾸지람을 하더라도 대들지 말고 일단은 순종하라는 그런 말을 지 어머니는 형만한 아우 없고 부모만한 자식 없다 이렇게 이제 하셨던 거죠. 평범하다 못해서 이제 무지하기까지 한 이 아주 단순한 말의 깊은 뜻을 제가 78년을 살고 난 지금에서야 깨닫는다니 사람은 이제 평생을 배우다가 죽는다는 말이 그것도 다 못 배우고 죽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자라고는 이제 전혀 모르고 한글도 삐뚤빼뚤 위에서 밑으로 이걸 이제 종서라고 하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 쓰는 거를 삐뚤빼뚤하게 쓸 줄밖에 몰랐던 제 어머니 이을순입니다. 제 어머니가 이을순은 1905년 대한제국이 일본과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던 그 해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1906년에 제 아버지도 충청남도 예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어머니 이름이 한자로 이을순입니다. 이씨 전주 이씨인데 가불병정할 때 을하고 순자 뭐 이렇게 이제 이을순인데 을사년에 태어난 여자애라고 해서 심플하게 을순이라고 그 집에서 아마 지었던 모양입니다. 내리 4대를 외아들 외할아버지가 이제 4대 독자 4대를 내려오는 독자인데 제 외할아버지가 제게 외삼촌의 되는 아들을 하나 딱 낳고 그 밑으로 제 어머니와 이모 이렇게 딸 둘을 낳고는 더는 애를 못 가졌습니다. 제가 지금의 외가 얘기를 이제 잠깐만 더 하고 가자면 제 외삼촌은 그러니까 5대 독자가 됐고 제 외삼촌은 저보다 13살인가 우위 그러니까 이제 아마 1933년생쯤 되는 그 큰아들이 6.25 한국전쟁 중에 학도병으로 징집당해서 군인으로 사망하는 바람에 전사하는 바람에 저보다 8살이 우인 둘째 아들 제 외사촌 형이 다시 독자가 되었습니다. 올해 독자가 된 거죠. 원래는 형제인데 형이 이제 6.25 때 나가서 죽었으니까 제 외가가 그렇습니다. 무려 이제 그분이 이제 6대 독자가 된 거죠. 자기 아버지가
5대 독자, 자기가 이제 형제가 있는데 6대 독자. 이 이름이 이제 우승인데 이우승, 이 외사촌 형도 아들 하나만 딱 남기고 10년 전에 나이 76에 작고했습니다. 지금은 좀처럼 내왕이 없게 되었지만 제 외가는 참 손이 귀한 집이었습니다. 제 외증조부와 외조부, 제게 외가 증조부와 외가 할아버지는 아예 첩도 두지 않았고 제 외삼촌조차도 술집 작부의 딸을 첩으로 삼아 제 외숙모와 누이동생, 제 어머니와 제 이모를 괴롭혔지만 속을 썩이기도 했지만 그 사이에서 자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주위에 이시성 가진 친족이 없다시피 한 게 제 외가입니다. 전주이신 제 어머니는 서당은커녕 일제가 시행한 초등학교, 지금 뭐 국민학교라고 그러죠. 국민학교 정문도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까막눈을 겨우 면했다는 사실은 제가 이제 공군 사병으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군대에 입대한 1966년 2월 훈련소에 있을 때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해 8월에 어머니가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혼자 된 아버지가 세댁을 얻으셨는데 이후 5년에 걸쳐 아버지에게서 받은 10통의 편지를 제가 지금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제가 살펴보는 도중에 어머니가 그때 나한테 보내신 편지도 있겠지 하고 했는데 보이질 않더군요. 하여튼 어머니가 훈련소에 입소해 있는 제게 쓰신 이 편지가 아마도 당신이 생전에 쓴 딱 한 번의 글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붉은색 줄이 널찍하게 쳐진 누런 색깔의 양면괴지에 세로로 쓴 편지 제목 원교 보아라가 제 기억에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들 5 중 넷째인 제게 어렵고도 어려운 편지를 쓰셨을 당시 어머니의 심정을 제가 어떻게 다 지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대학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하도록 어머니가 태어나신 해 을사년에 맺은 조약이라고 해서 을사보호조약이라는 말을 별 생각 없이 배웠고 입에 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습관적으로 을사보호조약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어느 때부터인가 을사늑약이라고 바꿔 부르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보호조약이라고 하면 마치 일본이 당시 조선 대한제국이라고 1897년에 이름을 바꾸긴 했습니다만 조선을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막아준다는 의미이니까 보호조약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강제로 맺은 조약, 늑이라는 게 이제 강제한다는 뜻입니다. 을사늑약, 강제로 맺은 조약이라는 뜻의 늑약으로 바꾼 것 같은데 이것도 또 강제로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못난 것은 감추고 아마도 문재인 정권이 양국 간의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를 악의적 반일로 몰고 가려고 만든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을사늑약. 저는 제 외가의 증조할아버지 휘자라는 게 이제 돌아가신 어른의 이름, 뭐 성함이라든가 함자 뭐 이런 거 이제 돌아가신 분의 웃사람 이름을 이제 휘자라고 합니다. 휘자가 뭔지 모릅니다. 말씀해 준 분이 아무도 안 계시죠. 어머니는 당신 아버님, 그러니까 제 외할아버지 휘자는 이해원이라고 이제 저한테 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제 나름대로 한자로 바다해자 으뜸원자로 바꾸긴 했습니다만 어디 문서에 근거가 있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족보가 없으니까 제 감각이죠. 제 어머니가 1905년생이니까 1905년 의사생이니까 제 외조부는 아마도 1875년 전쯤 30년 전, 또 그 윗분 제 외증조 할아버지는 1845년쯤 태어난 그 언저리에 태어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2-3번 어머니가 아버지와 다툴 때 제가 이제 옆에 있으니까 내 외증조부는 안동불사이고 내 외조부는 시종무관을 했는데 내 할아버지는 겨우 참봉벼슬밖에 못했다 며 벼슬로 남편에게 제 아버지에게 각을 세우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네 할아버지는 참봉은 참봉이지만 능참봉이야 능참봉 하며 슬그머니 대꾸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능참봉은 한자로 능, 왕능할 때 산소라는 뜻이죠. 능에다 이제 참봉이라는 벼슬입니다. 능참봉이라고 쓰는데, 능을 맡아보던 종구품의 벼슬이 능참봉입니다. 왕이 묻힌 묘를 능이라고 하는데, 이 능을 관리하는 미관 말집, 굳이 오늘로 말하면 9급 서기보쯤 되는 아주 하급 관리직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나라에서 아무 녹봉도 없는 명예직 동네 참봉 영감이 아니라 적지만 농사 짓는 땅을 받은 관직이라고 제 어머니한테 대꾸를 했습니다. 실제로 땅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제 증조부, 제 할아버지 능참봉을 하신 제 증조부는 수군에서 무관, 경기 수군 뭐라 그럽니까, 철사, 경기 수군의 이제 우두머리 무관 벼슬을 했습니다. 또 사전에 이제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군요. 능참봉을 하니까 거동이 한 달에 29번이라는 말이 사전에 이제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모처럼 직업을 하나 잡으니까 별로 생기는 것도 없이 바쁘기만 하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능참봉을 이제 그렇습니다. 모처럼 직업을 하나 잡으니까 생기는 거는 없지만 바쁘기만 하다, 그런 게 이제 능참봉을 표현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양반 체면 칠해하라고 왕이 내려준 벼슬이 능참봉인 것 같습니다. 제 아버님 13살 때 할아버님 그 부친을 장티붓으로 잃었는데, 그때 연세가 40인가 였다고 했습니다. 계산해 보면 29에 우리 아버지를 낳았으니까 제 할아버지는 1877년생쯤 그렇게 해서 191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1877년에 낳으셔서 191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3.1 만세 독립운동이 일어난 해에 돌아가신 겁니다. 제가 이제 외종조부가 안동무사를 했다고 어머니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름도 모르고 게으르고 해서 그 진위를 밝힐 수는 없지만, 한양, 지금의 서울에서 제 어머니가 태어나고 바로 우리 외가가 지금의 당곡의 4호선 전철역이죠. 당곡에를 넘어서 별내면에 덩그런 수십 칸 기와집과 몇천석 땅을 나라에서 받아 큰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제가 어머니한테 들어서 알고, 또 10여 년 전 제가 직접 그곳을 가보고서 확인도 했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서 들은 사연은 이렇습니다. 왕이, 그게 아마 이제 고종이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고종이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황제가 된 게 1897년입니다. 을사보조약이 체결된 2년 후 1907년에 순종에게 왕위를 넘겼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고종인데, 그간에 제 외종조부가 안동무사 발령을 받았는데 2달이 넘도록 부임을 안 하고 있으니까 고종이 제 증조할아버지를 불러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너 왜 안 가냐? 안동무사면 안동으로 가야지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제 외종조부가, 제가 손녀를 봤는데 며느리 출산 후 몸조리할 미역과 쌀을 준비를 못 해줘서 그걸 부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니까 고종이 이제 뭘 어떻게 생각했는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양주군 별내면에 집과 땅을 하사했고, 이후 제 외가가 인근에서 폼나게 몇십 년을 살았다는 것이 제 어머니 말씀이고 추후 여러 사람에게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외종조부가 실제로 안동에 부임을 했는지, 아니면 나라 곳곳에서 나라 망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는 마당에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자리라고 굳이 멀리 안동까지 가서 벼슬이랍시고 하려고 했을까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승만이 고종에게 쓴소리를 했다가 감옥에 간 게 1899년입니다. 1899년이고 풀려난 때가 1905년입니다. 곤장도 100대도 맞고 5년 넘게 감옥 생활도 하고 그러다 풀려난 거죠. 그러다 이승만이 미국으로 가게 된 겁니다. 얼마나 나라가 정신이 없었을 때인데, 글쎄 제 증조부인들 그 마당에 지방 수령을 탐탁하게 생각했을까 의심이 듭니다. 밀란이라도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이제
타도의 대상이 될 텐데, 아무튼 이런 사연으로 제 어머니가 5대 독자인 오빠보다도 더한 대접을 받았었습니다. 한양에 살기는 했지만 며느리가 애를 낳았는데도 출산, 뒤치다거리도 제대로 부임을 못해줄 만큼 여유가 없던 집안이 동그란 위세를 부리게 되었으니까 제 어머니는 태어나면서부터 집안의 복덩어리가 된 겁니다. 성격도 씩씩하고 학문을 배우지는 못했지만 머리가 좋은 누이 동생에게 그래서 제 외삼촌은 평생을 쥐어 살다시피 했습니다. 또 뭐 재미있으십니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계속 들려드리죠.